안녕하세요. 사주를 읽어주는 젤리주입니다. 여러분, 장구의 신 박서진님 좋아하시나요? 저도 그 신들린 장구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사주를 열어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니, 조금 울컥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장구를 쳤구나 하고요. 오늘은 박서진님의 사주 속에 숨겨진 눈물과 도끼,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박서진님은 갑신일주예요.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바로 바위 절벽 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입니다. 흙 한 줌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생존 본능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남들이 넌 안 돼 라고 하면 보란듯이 해내고야 마는 분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어난 달도 똑같은 갑신이라는 점이에요. 사주 용어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뜻이 있을 정도로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박서진님은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참 힘들었잖아요. 사주를 보면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기운이 너무 강해요. 이게 사주에서는 편관이라고 하는 건데 나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스트레스이자 무거운 압박감을 뜻합니다. 그럼 이 척박한 바위 위에서 소나무는 말라 죽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주를 살린 신의 한 수가 바로 태어난 시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화, 촛불 같은 불꽃인데요. 박서진님에게 이 불꽃은 상관, 즉 규격을 깨부수는 천재적인 끼와 재능을 의미해요. 사주 이론 중에 상관대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일 듯이 덤비는 무서운 호랑이, 즉 편관이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정면 승부로 맞서 싸운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불꽃으로 나를 억누르는 시련을 녹여서 명품 칼로 재련해내는 기운입니다. 박서진님에게는 그 무기가 바로 장구와 노래였던 겁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장구를 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주적으로는 나를 짓누르는 고통과 맞짱뜨며 그 시련을 화려한 예술로 녹여버리는 의식과도 같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시지를 보면 묘목, 즉 토끼가 있고 일지에는 즉 원숭이가 있죠. 이 두 글자가 만나면 사주에서는 묘신 귀문이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천재적으로 예민하다고 봅니다. 보통 귀문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연예인에게는 신들린 듯한 몰입도를 주는 최고의 무기예요. 박서진님이 장구를 칠 때 그 범접할 수 없는 눈빛, 그게 다 이 귀문관살의 예민한 예술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천재적인 집중력이죠. 다만 그만큼 본인은 신경이 곤두서고 남들보다 외로움을 깊게 탈 수밖에 없는 사주이기도 해요. 그럼 운의 흐름은 어떨까요? 박서진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모, 무호와 같은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지나왔어요.
남들보다 일찍 재능을 꽃피우고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린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지금 지나고 있는 25세 신사대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뜨거운 불꽃, 즉 사화 위에 날카로운 칼, 즉 신금이 놓인 형상이에요. 명예는 드높지만 본인은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하는 고단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35세부터 시작되는 경진대운부터는 인생의 결이 확 바뀝니다. 드디어 나를 태우던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식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편히 쉴 수 있는 비옥한 땅, 진토가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안정시켜줄 재물과 소중한 배우자라는 확실한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거예요.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풍요로운 가을의 수확을 준비하는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사주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사주의 날카로운 금이 내 몸인 나무를 계속 찍어내리고 있거든요. 사주에서 나무는 우리 몸의 뼈, 관절, 신경을 뜻해요. 나무가 바싹 마르고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거대한 불기둥이 들어오는 해라. 안 그래도 장구가 관절을 많이 쓰는데 사주적으로도 번아웃과 관절 건강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박서진님은 너무나 뜨거운 여름 대운을 지나며 쉴 틈 없이 자신을 불태워왔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홀로 버티던 소나무가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요? 하지만 35세 경진대운부터는 이 뜨거운 열기가 식고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촉촉하고 비옥한, 즉 진토가 들어옵니다. 이때 비로소 소나무의 마음에도 여유라는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애운 역시 나를 태우던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안정된 땅의 기운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치열했던 생존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진정한 봄날의 평온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박서진님의 연애는 한 번 빠지면 끝까지 가는 순애보 스타일이에요. 나를 억누르는 시련에 맞서던 상관대살의 기질이 연애로 발현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와도 맞짱 뜨는 듬직한 사랑꾼이 되거든요. 다만 묘신 귀문의 예민함 때문에 본인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해주는 아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026년과 2027년은 감정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아주 좋은 운이니까요. 답별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박서진님이 민화 그리기를 시작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와, 이분은 진짜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거대한 불기둥이 들어오는 해예요. 이 뜨거운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데 서예나 민화에 쓰이는 검은색, 즉 먹물이 사주에서는 바로 강력한 수기운에 해당하거든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장구를 치는 게 뜨거운 불을 쓰는 행위라면 차분하게 앉아서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건 사주의 메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최고의 힐링인 셈이죠. 박서진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붓을 잡는 시간만큼은 무대 위에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젤리주의 마음을 담아 박서진님께 이 말씀만은 꼭 전하고 싶네요. 박서진님은 사주의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를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매년 양력 8월과 9월은 쇠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때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때만큼은 무리한 스케줄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쉼표를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갑신일주 여러분, 그리고 박서진님을 사랑하는 답별 여러분. 가장 고귀한 소나무는 따뜻한 정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홀로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나무입니다. 차가운 시련들을 오히려 나만의 훈장으로 삼아 여러분의 계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왠지 춥고 외로울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젤리주의 사계절 푸른 소나무 일러스트도 인스타그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경 화면으로 두시고 변치 않는 초록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푸르른 날들을 응원하는 젤리주였습니다.